스포츠 투나잇의 코너 구구절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90년대 이후 최고의 우완투수는 누구인가라는 명제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민철 선수를 대변할 야구 전문 PD 이석재 PD 모셨고요. 그리고 정민태 선수를 대변할 정민철 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사실은 최고의 우완투수라는 타이틀은 선동열 그리고 또 최동원 선수가 걸맞습니다만 프로야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었던 90년대 이후의 최고의 우완투수라는 개념에서 참 의미 있는 두 선수의 비교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이 정민태 선수를 대변할 정민철 위원 모두 발언을 좀 해주시죠. 90년대의 최고 투수 그럼 의심의 여지 없이 정민태 떠오르죠. 오늘 상대방 정민철 대변이 나오셨지만 정민철이라는 이름은 비틀즈 멤버로 비유를 하면 링고스타 정도. 네, 정민태 선수 상당히 인지도가 있네요. 네, 정민태 선수는 폴 맥카트니나 존 레논 급이고요. 저는 정민철 선수는 조 해리슨이나 링고스타 정도. 링고스타가 사실 최후의 승자예요. 그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길게, 왜냐하면 존 레논도 그 총격에 의해서 사망을 했죠. 그렇죠. 조지 해리슨도 어쨌든 그 암으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두 멤버밖에 없고 그렇죠.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꾸준함이 중요하다. 그러면 일단은 이 두 선수의 한 시즌 최다승 기록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선발 투수로서 역시 중요한 건 승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통산 기록만 놓고 보면 정민철 선수가 161승을 했고요. 정민태 선수가 124승을 했습니다. 이 정민철 선수가 통산 승수는 좀 앞서는데요. 투수는 승리가 제일 중요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게 운이 따르든 어쨌든 간에 승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통산 승수에 있어서는 정민태 선수를 압도하고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통산 최다승을 이미 가지고 있고 또 161승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 현역 그 우완 투수 중에 좀 가장 근접해 있는 선수가 배영수 선수인데 그렇죠. 37승을 해야지만 그 기록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이제 배영수 선수 다시 한화에서 중지를 틀면서 새로운 재기를 이제 꿈꾸고 있지만은 달성하기가 쉽진 않은 몇 시즌을 뛰어도 두세 시즌은 적어도 뛰어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 정도의 승수라면은 최고라고 불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거든요. 아니 물론 통산 승수는 인정을 하는데요. 네. 하지만 뭘 인정을 합니까? 아니 그 팀에서 쓸 수 있는 선수가 이렇게 한정돼 있다라고 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인정을 하지만 역시 선발 투수라면 최다승 그게 이제 팬들한테는 임팩트가 있고 그렇죠. 99년, 2000년, 2003년 세 시즌을 정민태 선수가 그렇죠. 최다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 최다승이라는 거는 팀 또는 팬 그다음에 응원하는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정민철이라는 투수는 그런 기쁨을 사실은 많이 못 줬죠. 그냥 오래 사실은 월급 도둑이었죠. 네, 그 팀에서 그냥 오래 있으면서 월급 도둑 역할을 좀 했던 요 변론에 대해서, 요 반론에 대해서 정민태 위원의 대변인도 잘 아시겠지만 정민철 선수가 다양한 구질이 없어요. 본인이 연말 안 해가지고 없는데 투피치 투수인데요. 투피치 투수인데 그 투피치를 가지고 이 정도의 성적을 거뒀다는 것은 얼마만큼 그 공의 구위가 있었는지를 또 증명해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대 같은 경우는 김수경 선수도 있었고 그렇죠. 많잖아요. 다승왕이 3명이나 나온 적도 있었고 이랬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그 팀 전력까지 다 고려해서 본다면은 정민철 선수가 굉장히 좀 더 한 수 위에 기량을 선보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약간 고독한 황태자 같은 느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별론 없습니까? 반론 없습니까? 아니 들어보니까 정민철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분 나쁜 점도 좀 있고요. 저도 말씀을 하세요. 갈팡질팡 하는데 말씀을 하세요. 괜찮아요. 선발 투수의 조건이라면은 팀 에이스의 조건은 이닝을 많이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민태 선수는 6시즌 동안 200이닝을 소화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으로 미뤄봤을 때는 본인의 개인 관리. 정민철 선수하고는 이미지가 상당히 다르지만 정민철 선수는 약간 외형적인 외모만 출중하잖아요. 그다음에 유럽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피렌체 스타일밖에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들을 말씀이 그거밖에 없네요. 지금. 이 대목에서 얘기할 거는 사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완투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완투 완봉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정민철 투수가 이 부분은 굉장히 앞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일단 8년 연속 그렇죠. 두 자릿수 승수를 맞아요. 했잖아요. 그 좀 쉽지 않지 않나. 전 그렇게 보고 지금 완투 능력 얘기하셨는데 정민철 선수가 총 42번의 완투와 9번의 완봉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정민철 선수는 60번의 완투와 20번의 완봉을 기록했어요. 물론 20번이나요? 네, 20번이나 했고 물론 이제 그 송진우 선수가 구원에서 이제 좀 약간 처지고 난 이후에는 구원 투수가 이제 사실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완봉할 기회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를 기회를 준다고 누구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60번의 완투와 20번의 완봉은 거의 뭐 제2의 고독한 황태자 그렇죠. 분위기인데. 예. 반론. 20번의 완봉이 가능한가요? 아우 사람 죄송합니다. 근데 물론 원래 적극적인 아니, 대변 물론- 의지가 없어요. 아니, 근데 물론- 너무 한쪽으로 흐르는 느낌인데요. 들어보니까 뭐 정민철 선수가 빼어나긴 빼어났네요. 네. 그럼 반론이 없으신 걸로. 그 부분은 네. 인정하시는 걸로. 네, 일단 예, 신빙성이 있으신데요. 완투 완봉 능력은 인정을 정민태 대변인 쪽에서도 인정을 하네요. 정민태 의도적인 건가요? 선수가 언더셔츠를 계속 긴 걸 고집하고요. 네. 들을 말씀이 그것밖에 없네요. 어쨌든 저 완투 완봉은 정민철 선수의 압승으로 일단은 끝이 났고요. 계속해서 이제 그 투수에게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 수상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뭐 다승 3번, 승률 1번, 또 한국 시리즈 MVP 2회라는 그렇죠. 거는 그건 뭐 보통 선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또 골든글러브를 3번이나 수상을 했습니다. 골든글러브 이 모양도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정민철 선수는. 그런가요? 파란색일 TV에서는 나오잖아요. 아니 파란색일 그렇죠.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받아본 적이 없다. 네. 정민철 선수도요. 네. 사실 평균 자책점 1위도 했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탈삼진 1위를 2번이나 했고요. 물론 이제 유현진 선수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 평균 자책점이 2.15 그 말씀하시는 거죠? 1점대 근접한 거요? 네, 상당히 그거는 좀 잘 기억을 말씀을- 하시네요. 예, 2.15. 어떻게 기억하세요? 글쎄 아니 이게 그 당시에는 좀 이슈였었나 봐요. 네. 그 2007년에는 재기선 수상도 받았습니다. 그랬나요? 상의 개수에선 뒤집니다만은 재기상까지 거론할 정도니까 상의 개수에는 상당히 좀 뒤지나 봅니다. 그 12승을 하면서 재기상을 받았는데 그 검증을 재기차기로 해달라는데요. 그래서 12번 이상을 차야 수상 자격이 있는 걸로 인정을 해드리겠답니다. 믿을 것도 없는데 한번 재기 갖다 주세요. 재기. 준비가 돼 있네요. 자, 과연 12개를 찰 수 있을지 정민철 선수. 이거 눈이 너무 부신데 네. 선글라스 없나요? 이게 예전에 설날 때 차보고 20년 만에 차보는 것 같은데. 이거. 네, 실력은 2개인 걸로. 예. 재기선 수상 받은 게 굉장히 운이었군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재기를 2개밖에 못 찬 거에 대한 변명이 있으십니까? 뭐 딱히 들을 말씀 없고 지금 골반 자체가 현역에서 은퇴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재기 2번 찼는데 숨이 상당히 거칠어졌어요. 일단 그 개인 수상 능력은 정민태 선수가 조금 앞선 걸로 일단은 얘기를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정민철 선수는 퍼펙트 게임을 목전에 두고 포수의 실수로 아쉽게 노히트 노런에 그친 경우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정민태 선수는 20세기 마지막 20승 투수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인데 이 두 선수의 대기록에 대해서 좀 서로 공방을 한번 나눠주시죠. 사실 뭐 노이트 노런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한번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잘 긁히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비들이 파인 플레이 좀 나와주고 뭐 날씨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심판진들이 원하는 또 존에 들어가면 또 손도 잘 올라가주고 이러면은 나오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뭐 사실 20승은 사실 시즌 내내 이렇게 잘 던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20승을 거둔다는 거는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노이트 노로는 20승에 비하면은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사실. 노히트 노런은 굉장히 폄훼하시는데요. 정민철 선수의 이 노이트 노런 기록은 상당히 위대한 기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20승은 방망이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운 좋게 그렇죠. 약간 뭐 동점이 됐다가 또 승리를 거둘 수도 있고 불펜이 또 강하면 그렇죠. 이길 수 있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고 그런 거지만 노이트 노런은 혼자 힘으로 다 거의 다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실 선수가 할수 그 있다, 노이트 이거. 노런도 사실은요 좀 질이 중요한데 뭐 가령 이런 노이트 노런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무슨 뭐 퍼펙트를 뭐 8회까지 이어가다가 포슬치역으로 빠져갖고 아깝게 뭐 노이트 노런 하는 뭐 이런 건 제가 인정을 해줘요. 그런 게 정말 그런 건 진짜 그거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노이트 노런이구나. 하지만
그 외 거는 네. 20승하고 견줄 바가 안 됩니다. 정민철위원회 대변인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뭐 그렇지 않죠. 맞아요. 정민철 선수가 무사사고 노이트 노르니. 그러니까. 또 그랬죠. 아유 정확히 하시네. 그냥 볼넷 주고 네. 이렇게 막은 것도 아니고 거의 완벽한 투구를 사실은 그날 했거든요. 그런 투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 정민태 대변인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때 상황 좀 기억나는 대로 좀 얘기해 주세요. 글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노이트 노런 크게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퍼펙트 게임이 갈 수 있어. 근데 저는 정민철 선수를 그닥 이렇게 매력 있게 보진 않지만 네. 그날 포수의 실책을 포용력 있게 감싸주고 뭐 그런 모습, 그때 정민철 선수의 모습은 좀 호감은 가더라고요. 사실은. 네. 굉장히 재수없네요. 호감은 네. 갔었어요. 아니 뭐 호감 가질 수 있잖아요. 예, 알아요. 네. 예. 여하튼 포수가 실책을 했다는 것 때문에 관중들이 굉장히 분노해 있었던 아하. 기억은 납니다. 그래서 그 정민철 선수가 그 포수를 보호하는 모습을 제가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네. 또 그때 또 호감을 조금 느꼈었고요. 아니 저는 그럴 수 있어요. 호감 오늘 느낄 수 방송 있어요. 참 내키지 않네요. 정민태 선수가 뛰어난 건 뭡니까? 정민태 선수는 지금 하나이글스 2군 구장에 있거든요. 네. 서산에. 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서산에 정민태 그 관광 코스가 지금 정해져 있대요. 네. 확실한 겁니까? 서산에 맛있는 짬뽕집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정민태 메뉴를 좀 뭐 구상한다는 뭐 그런 것도 있고. 확실치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예. 네. 뭐 정민태 선수가 포수랑 사이가 좀 안 좋은 그런 느낌이 것 같아요.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노이트도 실책을 하고 또 그러니까요. 심지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루에 송구하는 척하면서 저기 등짝도 맞춘 적이 있거든요. 포스들한테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살다 그거 처음 봤습니다. 아니, 제가 아는 거는 전혀 좀 반대로 아, 그래요? 말씀하시는 건데. 아, 그럼 제가 우리가 대변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림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러면? 그림이 있나요? 아, 그림 있어요. 그림 한번 보고 갈까요? 마치 일부러 맞은 듯한 그 느낌도 있고요. 글쎄, 그렇게 안 봤는데 지금 느린 화면으로 보니까 목적이 있는 송구인데요. 반론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봐 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친하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정민철 선수가 야구적으로도 이제 조금은 정민태 선수보다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인간미는 좀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맞췄을까요? 그 전전날인가가 아마 정민철 선수가 고참이니까 네. 후배 선수들을 살짝 질책하는 과정에서 양심을 품은 것 같습니다. 네, 신경현 선수 보고 계신가요? 네. 평상시에 그 포수 관리를 잘했다라고 하시는 말씀. 물론이죠. 제가 듣기로는 강인권 포수와는 또 어렸을 때 한 동네에서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자라면서 네. 네. 그랬다는 얘기는 들립니다. 영상 편지 한번 그 뭐 저 아는 분이니까. 아, 강인권. 네. 인권 씨 그 정민철 왜 그랬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최고의 우완 투수를 꼽는 기준 중에 하나. 아마 각 팀별로 이제 영구 결변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팬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판단한다면 영구 결번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정민철 선수는 23번이 영구 결번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정민태 선수는 영구 결번은 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은 정민철 선수 쪽에서 얘기 한번 하시죠. 프로 선수라는 게 뭡니까? 기량만 좋다고 프로 선수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냥 관중들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끼리 해야죠. 선수끼리. 방송에 중계 방송이 되고 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또 전 국민적으로 감동과 환희를 주는 게 프로 야구 선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영구 결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가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정민태 대변인께서 정민철 선수하고 좀 친하다고 제가 네. 들었기 때문에 55번이 아니고 23번이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정민철 선수가 네. 55번을 달고 영승을 한 적이 있답니다. 아 그렇죠. 네, 영승을 한 있습니다. 적이 있어서 그 해 그러네요. 사실은 은퇴를 심각하게 고려를 했었대요. 2004년이네요. 네네. 네. 심각하게 고려를 했었습니다. 아니 했었대요. 근데 김민식 감독님이 새로 오시면서 정민철 선수한테 기회를 한번 더 주셨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새로운 걸로 시작하자. 팀의 남은 번호가 뭔가 봤더니 23번이랍니다. 그래서 또 정민철 선수가 또 마이클 조던을 계속 흠모했었고 그런 연관성도 또 있다고.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정민철 선수에 대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그럽디다. 네. 아, 그렇디다. 네. 아니 그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정민철이라는 선수는 사실 55번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네. 특히 그 저기 노란 머리, 네. 머리 노란 금색으로 물들이고, 대한민국 최초 샤기 컷. 그렇죠. 네. 이렇게 모자 쓰고 나오면 이렇게
착 나오는 참 그런 젠틀한 이미지. 지금처럼 뭐 제기 두 번 차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런 그 이미지. 사람과는 거리가 다른, 먼 네. 그랬었죠. 그런 그 이미지에 55번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왜 23번이 영구 결번이 됐는지가 이제 해명이 됐네요. 근데 뭐 또 이렇게 지난 얘기지만 또 그 소리가 들렸어요. 당시에 55번을 여론들이 정민철 선수한테 55번을 달아라. 여론이 굉장히 강했었답니다. 근데 정민철 선수의 인품이 또 나오는데 그 당시 윤규진 선수가 55번을 달고 있었는데 후배의 번호를 받아서 벽에 건다는 그런 상상조차 못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네요. 오늘 누구 대변인으로 나오시 아니 말씀이 나와서 이제 추가로 제가 알고 방송하면서 이렇게 짜증나는 경우는 처음이네요. 아니 뭐 그런 얘기는 이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연구별번 얘기 알았으니까 빨리 저 정윤태 대변인 본연의 역할을 좀 해주세요. 사실 저는 정민태 선수가 정말로 현대의 왕조를 이룰 때 가장 주축 선수였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영구 결번을 20번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뭐 팀이 이제 바뀌면서 약간 상황적으로 그런 상황에 벗어났었는데 지금이라도 정민태 선수의 업적이라면 네. 충분히 한국 프로야구에서 영구 결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실 이제 그 최고의 우한 투수 뭐 기록, 성적 그리고 우승 횟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최고의 인기 선수라고 하면 역시 스타일, 외모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앞서 이석재 PD도 얼핏 얘기하셨는데. 요거는 뭐 정민태 선수가 야구 선수로도 정말 훌륭한 선수고 네. 정민철 선수와 진짜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런 아주 훌륭한 선수지만 요 부분은 좀 자신 있다. 저는 어깨가 올라가시네요. 정민철 선수는 정민태 선수에 비해서 네. 사실은 야구에 그렇게 몰두하지 않아도 이렇게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외모예요. 사실은 그 헤어스타일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각선미, 네. 특히 다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네. 손도 무지하게 깁니다. 이손 저랑 비슷하다고. 비슷하잖아요. 예, 이게 농구공이 한 손으로 막 잡히 이게 흑인들이나 농구공 한번 가능하거든요. 줘보세요. 예. 그리고 그리고 손금이 그렇게 좋대요. 뭐 그 사람이. 그래요? 아니, 농구공이 아니 제가 듣기로는 잡혀요? 뭐 잡히죠. 아, 이게 뭐 한 손으로 잡힐 정도로 정말 손이 길고 조던 보고 있나? 자, 왼손은 거들 뿐이야. 뭐 오늘 그렇다네요. 네. 시청률을 떠나서 좀 방송위원회 제재가 오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이게 그렇답니다. 정민철 선수의 어떤 이 정민철 해설위원 저희가 영입하면서 네. 물론 이제 사석에서 굉장히 재치 있고 아주 재미있고 기량도 출중했기 때문에 저희가 영입을 해서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오늘 방송을 좀 해보니까 약간 좀 병맛 같은 그런 매력이 있네요. 약간 어떻게 병맛 같은. 저희 그 국장님이시기도 한데 이석재 대리인이 어떻게 지금이라도 어떻게 위약금 물고 바꿀까요? 아니 뭐 아니 나와 있는 분들이 몇 아니 분 요게 계시다는 그러니까 매력이 있어요. 네. 약간 좀 병맛 같은데 좀 방출은 좀 그렇다. 병맛이라는 단어를 써도 돼요 방송에? 아니 뭐 어차피 아니 방송심의원에 걸리면 본인이 직접 가시면 돼요. 아니 저는 대변인이지만 이런 얘기 들으니까 도네요. 요거는 방송 걸려요. 삐 처리해 주셔야 돼요. 사실 정민태 선수 이거 외모가 나왔는데 말씀하시는데 일본의 그 요미우리에 진출을 했었잖아요. 정민태 그렇지. 선수가. 그 요미우리 특성상 수트를 입고 이동하는 맞아요. 시스템이 있잖아요. 정민태 선수 수트 스타일 좋습니다. 아우 제가 봤잖아요. 예, 훌륭하죠. 수트 스타일 좋고 그분이 또 술을 안 하세요. 약주를 안 하시기 때문에 턱선이 항상 살아 계셨었어요. 하지만 정민철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맥주 한 잔만 먹어도 다음 날 다른 몰골이 돼서 나타난다는 헐크가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잘 알고 계시네요. 다리가 조금 출중하죠. 다리 각선미 출중하고 뭐 무슨 옷을 입어도 다 사야 될 정도로 이렇게 다 딱 떨어지는 외모, 그러니까 체형만 갖고 있지 얼굴은 뭐 사실 그 SS급은 아닙니다. A급 A뿔 정도. SS급 뭐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 싫어요. 그런 사람을 또 싫어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니까. 네. 저는 뭐, 네. 그 정민철 선수가 그렇게 그 다재다능하다면서요. 그 남 흉내도 잘 내고. 친하시니까 뭐 한번, 자주 네. 보셨으니까 성대모사 한번 해보시죠. 그 정민철 선수가 김국진 씨를 되게 흠모한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야구장에서 한번 그 잠실 야구장에 네. 김국진 씨가 정말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민철 선수가 이제 화장실에 마주쳤대요. 마주쳤는데
나는 전민철 선수 응원하러 온 거야. 어라? 여기 있네? 뭐 이랬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뭐 다른 흉내는 사석에서 잘한답니다. 이렇게 네. 공적인 자리에서는 우리 김인식 감독님 뭐 한번 자식도 가봅시다. 있고 집에요. 아이,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김인식 얼마나, 감독님이 네. 또 그런 걸 하셨대요. 이렇게 기자분하고 이렇게 경기적 인터뷰를 하잖아요. 모자를 쓰고 계시잖아요. 봄에 꿀벌들이 한참 일할 시기 아니에요. 근데 꿀벌이 감독님이 이제 기자 질문하시니까 이렇게 있다가 벌이 싹 날아갔대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모자로 탁 치더니 원, 투, 얘는 갔어. 촌철살인의 1인자세요. 김인식 감독님이. 네, 아주 뭐 상당히 유머러스 하시죠. 김인식 감독님이 되게 정말. 굉장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빵승을 했을 때 또 그랬대요.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시기 위해서 슬슬 걸어가시더니 정민철 선수 옆에 가더니 야 빵승이야? 당시 이제 정민철 선수가 만삭인 아내 때문에 훈련을 좀 감독님 이래이래해서 훈련을 좀 참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감독님이 그러셨대요. 네가 애 낳는 거야? 선생님, 올 시즌 중에 한번 저 김인식 감독하고 같이 한번 더블로 아이고 뭐 저는 아주 기대하고 있고요. 아니 저는 더블해서 이제 그 당시 이민 지금 준비하기 때문에 네. 한국에 깨지 사유예요 그러면. 네, 한국에 없을 것 같아요. 감독님 오실 시점에. 뭐 저는 김인식 감독님 팬입니다. 감독님. 아이, 네. 뭐 갑자기 그렇게 마무리를 해 훈훈하게. 분명히 보시는 진행이 안 돼요. 네. 분명히 애청자시니까요. 아, 그럼요. MBC에. 네. 감독님 사랑합니다. 네. 언제 저 류현진 리뷰 때 한번 두 분 모셔서 네. 그날은 류현진 리뷰는 좀 서브로 하고 두 분의 그 재밌는 좌담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이민이 이제 거의 다 비자가 나왔고요. 저는 네, 금지래요. 한국의 좋은 추억만 가지고. 네. 출국 금지래요. 네. 네, 하여튼 굉장히 그 다재다능한 정민철. 병맛이네요. 아니 이게 죽겠어요. 상당히 병맛 같은데 괜찮아요. 아니 근데 이거를 이제 김국진 씨가 하면 나 병맛이네? 나는 전민철 선수 응원하러 온 거야. 어라? 여기 있네? 원, 투, 얘는 갔어. 네가 애 낳는 거야? 나 병맛이네? 굉장히 다재다능한 정민철 선수를 잘 아시는 정민태 대리. 뭐 성대모사도 잘하고 네. 상당히 유머러스하고 그렇습니다. 야구 해설만 잘하면 될 텐데 걱정이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갑자기 90년대 이후 최고의 우한 투수를 가리다가 이게 녹화의 생명이에요. 그럼요. 이게 좋죠. 막 오늘도 고 하는데 뭐 이런 거. 이런 말 다 편집해 주실 거 아니에요. 시켰죠? 자, 90년대 이후 최고의 우한 투수는 누구인가? 이 정민철, 정민태 두 선수의 대리인을 모시고 오늘 한참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 최후 변론을 두 분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기량, 구위, 그다음에 특히 선발 투수 같은 경우는 소화할 수 있는 그 투구 이닝, 그렇죠. 그다음에 인품, 뭐. 그다음에 최다 승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 거기에다가 팬들의 사랑을 받은 어떤 그런 부분, 또 연구 결번, 또 한 시대의 어떤 패션 리더, 또 선수의 어떤 그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던 그런 비주얼, 뭐 이런 여러 가지 면모를 봤을 때는 역시 정민철 선수가 최동원과 선동열의 네. 길을 잇는 한국 최고의 그 우완 선발 투수가 아닌가, 전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분을 보면서 제가 또 많이 배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민철 선수가 가장 많이 썼던 커브볼을 네.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정민태 선수의 그립을 이렇게 습득을 해서 던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정민철 선수도 정민태 선수를 보면서 많이 또 깨우쳤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정민태 선수가 큰 업적을 이렇게 남기지 않았나. 네. 그래서 영구 결번 얘기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90년대 최고의 우한 투수는 누구인가? 정민태, 정민철 이름도 비슷한 두 명의 선수 중에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구구절 결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